안녕하십니까. 5분 부동산 경매입니다. 강의가 두 자리밖에 안 남았어요. 늦기 전에 신청하시고요. 계명도 무슨 말일까요? 명도가 개 같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모월 모시에 서울 북쪽의 일정 지역의 일정 도로에 닿은 토지를 낙찰받습니다. 비무장지대 넘어 한참 북쪽과의 왕래가 자유로울 언젠가는 뜰 지역이죠. 반드시 땅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충만한 땅이었어요. 하지만 반드시 북쪽으로 가는 길이 오픈되어야지만 수익이 발생할 물건은 아닙니다. 왜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토지만의 입찰이었지요. 토지 지상에는 타인 소유의 건물이 있습니다. 지상 건물은 미등기 건물입니다. 미등기 건물의 이력을 봅시다. 태초에 길동이가 있었고 삐삐가 있었다고 합시다. 둘 다 가명입니다. 길동이가 그 자신의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나 무슨 이유에선지 건물을 등기하지 않습니다. 간혹 미등기 건물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강의 시간에 미등기 건물을 하지 않는 이유를 저에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지은 것이 아니라 왜 등기를 내지 않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대답할 작정입니다. 제가 짓지도 않았는데 미등기 이유를 제가 어찌 알겠어요. 미등기 건물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왜 미등기인지 보다는 철거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건물의 소유자가 목숨 걸고 지키고자 하는지 등입니다. 길동이가 사는 집과 땅이 마음에 들었는지 삐삐가 시도 때도 없이 길동이를 찾아가 집을 팔라고 졸라댑니다. 조르고 졸라댔더니 드디어 길동이가 삐삐에게 집을 팔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건을 하나 걸지요. 팔긴 하겠지만 이사 갈 때까지 자기가 새를 살겠다고 하는 거죠. 길동이의 집을 사들인 삐삐는 토지까지는 등기를 했으나 건물은 미등기였으므로 등기를 하지 못하고 내버려 둡니다. 길동이는 금세 이사 가겠다고 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아주 오랜 세월을 세입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삐삐는 한편으로 사업을 벌이다가 뭔가 느낀 게 있었는지 폭삭 말아먹습니다. 한참을 말아먹다가 이 토지까지 말아먹네요. 드디어 배가 터집니다. 토지만 경매로 나오게 되었어요. 이런 경우 법정지상권은 어떻게 될까요?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함께 매입한 이후에 토지만 경매로 나온 때는 미등기 건물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아요. 건물의 소유권은 길동이에게 남아있고 토지의 소유권은 삐삐에게 있으므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상태에서 토지가 매각되었으니, 그러니까 토지 위에 건물이 남의 건물인 상태에서 토지만 매각되었으니 건물은 철거돼야 되겠죠. 따라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건물은 철거 대상이 된다는 거죠. 실질적인 건물의 소유자인 삐삐는 그걸 지키고 싶겠죠. 삐삐와 거래하면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북쪽으로 반드시 길이 열릴 필요는 없겠죠. 거래를 해봅니다. 내용 증명을 날렸더니 세입자인 길동이가 받아서 차분히 모아놓을 뿐 삐삐는 감강무소식입니다. 삐삐를 상대로 소장을 날리는 게 더 나은 방법일 듯 합니다. 결국 그걸 날립니다. 왜? 건물은 철거 대상이 되니까요. 건물 철거 소장, 일명 필승 소장, 그걸 날리는 거예요. 철거하고 부당이득금 얼마를 지급하라.
이런 거죠. 몇 번의 공방이 오갑니다. 삐삐는 변호사도 동원하고 어찌저찌 하다 보니 조정을 하게 되었네요.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었어요. 일단 지료를 지급하고 지급했을 때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만 있으면 안 되겠죠. 제재 조항도 넣어야 합니다. 1회라도 지체할 때는 일체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한다. 이런 제재 조항도 넣어야겠죠. 그게 없으면, 제재 조항이 없으면 오아시스 없는 사막, 안고 없는 찐빵, 총알 없는 소총입니다. 과연 조정 조항대로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그럴 리는 없겠죠. 그랬으면 이 글을 끄적거리지 않았을 거예요. 걔는 어디 가라고? 라는 제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었잖아요. 당연히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밀리고 있어요. 이럴 때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조정 조항대로 대체 집행을 신청해야겠죠. 피고는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피고가 철거하지 않으니 법원이 대신 철거해야겠죠. 법원에 그걸 신청하는 게 대체 집행 신청입니다. 건물을 철거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는 우선 세입자가 눈에 띄입니다. 세입자가 있어요? 그렇죠. 애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세입자는 길동입니다. 철거 판결이 내려진 건물에 들어있는 세입자는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건물을 철거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대항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세입자는 나가야 해요. 그래서 세입자를 두드려 보기로 합니다. 세입자를 두드리면 그 세입자가 건물의 소유자인 삐삐를 두드려대지 않겠어요? 남의 칼을 빌려 목적을 이룬다. 한자성어로 끄적여 보자면 그렇죠. 차도 살인. 건물을 때려 부수는 것은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죠. 세입자인 길동이를 두드립니다. 두드려요. 길동이가 직접 짓고 오랜 세월 손때가 묻은 소중하고도 소중한 건물이었잖아요. 일단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결정문이 떨어지죠. 가처분했더니 결정문이 떨어졌어요. 길동이를 상대로 명도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일단 길동이가 나가야지, 길동이를 내보낸다는 액션을 취해야지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길동이는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았어요. 왜 나오지 않았냐고요? 그건 저도 모릅니다. 길동이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볼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그 마음속으로 들어갈 만한 능력을 저는 아직 갖추지 못했어요. 내공이 극에 달하면 알 수도 있겠죠. 그때가 되면 알려드릴게요. 피고가 나오지 않으면 이렇게 대략 원고 승 판결이 떨어집니다. 퇴거하라는 요청에도 세입자는 길동이는 꿀먹은 벙어리예요. 이럴 때는 강제 집행을 해야겠죠. 강제 집행. 공포의 노란 조끼들과 동행합니다. 투입 30분 만에 빈집이 되었어요. 알리는 말씀을 붙이고 돌아서는데 발견! 그게 뭐냐고요? 집 한켠에 고이 묶여있는 강아지 2마리. 이들은 어찌할까요? 이들도 집행하라는 요청을 해봅니다. 세입자가 나간다면 이들도 나가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런 대답이 날아옵니다. 이들을 집행하려면 집행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 대상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행할 수 없답니다. 그 대상이 포함되어 있는지 판결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쭉쭉쭉쭉 피고가 퇴거하라는 내용과 단층 주택과 보일러실을 비우라는 내용은 있어도 마당에서 퇴거하라거나 그곳에 묶여있는 강아지 2마리는 퇴거하라는 그런 내용은 없네요. 강아지를 보관하려면
이송해야 할 장소도 미리 특정해야 했고 그들을 다룰 전문가도 초빙했어야 한다네요. 따라서 그들을 집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결국 묶여있는 그들을 집행하지 못했답니다. 걔는 어디 가라고? 걔는 어디 가라고? 강아지 보관소 비용이 웬만한 젊은이 한 달 방값보다 비싸요. 둘이면 따블이잖아요. 걔는 어디 가라고? 걔는 어디 가라고? 난감합니다. 그들은 과연 어찌 되었을까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옆집이 있잖아요. 헬프미 프리즈를 외쳤죠. 지금까지 그들은 잘 짓고 잘 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댓구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십시오.